안녕하세요.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줄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G마켓 옥션 상위 노출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웰그린님 그거는 거의 마지막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접속이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다 잘 되시죠? 네. 잘 되실 거예요. 저도 잘 보이는데 다 잘 되시는데 유독 한 분만 뭔가 안 되신다고 하니까 얼른 PC를 바꾸시거나 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랭킹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제 최대 관심사는 이제 곧 뭐 9월 오고 이제 12월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으로 판매하는 그 방식이 이제 옵션도 추가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광고비가 오르면서 상품의 어떤 묶음의 형성이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했는데 관심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 현재 판매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이익 구조요. 이익 구조를 잘 만들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것들을 좀 되짚어 봤죠. 이렇게 쭉 아이템들을 쭉 되짚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2010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2010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달라진 게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룰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품을 상단에다가 올려놓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상품을 런칭시킨 다음에 뭐 막연한 광고로 인해서 상품이 쭉 하고 위로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굳이 1등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한 3등에서 5등 정도가 되게 좋은 위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리고 어저께 어떤 판매자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페이지 상단이 1페이지 하단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해봤는데 상단에 올려놓는다고 막 물건이 막 나가고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그죠?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올려놓는다고 막 나가느냐 그래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잘 맞추면서 나는 가고 있나라고 하는 사실 점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리스팅을 쭉 보고 경쟁사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도 부족한 게 있나 봤는데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문득 우리 또 이걸 보시는 우리 판매자님들은 어떤 판매를 하고 있을까? 뭐 실체를 좀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번 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공개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 나름대로 도생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고민이 좀 있으실 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잘 보고는 계실까?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다. 뭐 이런 전제하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상위 노출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텐데 뭐 문득 생각나면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하면서 같이 좀 재미나게 또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기 전에 인사는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채팅을 안 치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황했는데 그만큼 초보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쑥스러우니까. 근데 뭐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나오셔갖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미리미리 클릭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웰그린님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판가를 지금 물어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판가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물어봐요. 뭐 이번 달 첫째 주부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차라리 물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야? 잘 적어줘야 돼요. 저도 메모장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오위니님 안녕하세요. 경숙님도 안녕하세요. 박정성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남겨주세요. 남겨지는 사이 그럼 진도를 그냥 나가죠. 나왔네요. 판매가를 계산하면서 여기 그냥 복사해서 올릴게요. 복사 뭐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또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판매가를 계산하면서 정상금액 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객센터가 일단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매입가, 판매가, 쿠폰 적용가, 쿠폰이 20%가 붙었어요. 셀러 분담금이 75%,
수수료 13%, 정산금액, 마진율, 순이익으로 표를 만들었고 매입가 18,000원, 택배 포함, 판매가 27,200원으로 세팅했습니다. 여기서 판매가 계산할 때 세금, 판고비를 제외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정산금액 계산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가장 단순한 이 어디 갔냐 계산기? 여기 있군요. 여기로 가버렸네. 가장 단순한 계산 방식이 있죠. 그렇죠? 판매가가 27,200원에 곱하기 0.87을 해줘야 되잖아요. 13%가 빠지니까. 이게 공급원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18,000원이 택배 포함해서 공급가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8,000원 이렇게 빼면 일단은 내가 남는 금액이 5,664원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쿠폰이 20%가 붙었는데 셀러 분담금이 75%다 라고 하는 건 25%는 마켓 부담이고 75가 나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5664를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27,200원 곱하기 0.8 마이너스 27,200원을 하게 되면 이게 5,440원이 20% 쿠폰에 대한 비율인 거고 5,440원에 곱하기 0.75를 해버리면 4,080원이 셀러 분담금이 돼버리는데요. 맞아요? 엄청 많이 부담하시게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나요? 보통 이런 조건이 없지 않나? 왜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계시죠?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4,080원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5664 마이너스 4,080원 하게 되면은 1,584원 남으시네. 이게 맞을 텐데 하나 팔아서 이거 남는다고요?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우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75% 셀러 부담금이 있어요? 이런 경우 거의 없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 쿠폰이 20%가 붙는데 말이야. 셀러 분담금 75%. 이거 뭐 어디 마켓이에요? 이 G마켓이라고요? G마켓에 이런 조건이 없는데요? 거꾸로 알고 계신 거 아니야? 25%가 셀러 부담이고 75가 마켓 부담 아닐까? 아, 행사할 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최대 이렇게 합쳐보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네. 잠깐만. 4,080원이 그 75, 이 나누기 27200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잠시만. 다시 할게요. 27200 곱하기 0.87 마이너스 27200 하면 3,536원 36원 플러스 4,080원은 얼마야? 3536 더하기 4080은 7,616원 나누기 2,000 이렇게 하면 28%가 최대 수수료로 나간 거죠. 수수료 포함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인 즉슨 뭐냐라고 했을 때 저기서 이제 이게 28% 마이너스 13% 얘 수수료인 거예요. 얘는 수수료 이렇게 빼면 총 쿠폰 금액으로 판가에서 얼마가 빠진 거냐면 13원 15%가 빠진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20% 쿠폰이 붙었을 때 50%를 누구 부담이었죠? 그 셀러 부담이었잖아요. 그러면 10%가 이제 내 부담인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 15에서 10을 빼면 5%는 어디서 온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 중복 쿠폰. 이게 중복 쿠폰이라고, 쿠폰. 중복 쿠폰에 이게 셀러 100% 부담이에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카드로 할 거니 또 뭐 있더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5%로 쿠폰을 더 추가적으로 발급해서 그거를 중복으로 할인을 줄 거냐라고 하면 그거 오케이 누르는 순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최대 수수료를 빅스마일데이나 이런 뭐 빅세일 기간에 최대 25%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23에서
한 25%가 셀러 부담 수수료 포함해갖고 이 정도가 나가는데 25%를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벤트 관리에 있었고, 그죠?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MD가 특별하게 뭔가를 요청을 해서 중복 쿠폰 발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쿠폰이 셀러 100% 부담이 되면서 추가로 5에서 10% 정도를 더 할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꽤 높은 구간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최대 거의 한 35%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최대 25%까지밖에 할인 안 된다는데 중복 쿠폰은 제외한 이야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뭐 이거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마켓에서 진짜 여기에서 너무 잘 나가, G마켓에서 엄청 잘 나가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올인을 하고 여기에서 진짜 아예 그냥 극점을 찍어버리겠다. 인터넷 지구상에 없는 내가 최저가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면 35%쭉 가는 거죠. 그 쿠팡은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판매예요. 근데 이런 건. 그래서 웰그린님한테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를 드리면 행사를 해도 중복 쿠폰까지는 가시는 게 아니다. 이 5%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경쟁사랑 비교를 하는데 경쟁사가 5%를 똑같은 상품을 파니까 예전에 뭐 이상한 홍삼이었나 뭐였죠? 이상한 게 아니고 홍삼이었나? 뭐 건강식품 쪽 파시잖아요. 건식을 파는데 건식은 무조건 싸야 되거든요. 동일 상품이라면. 고려홍삼을 팔 거야. 다 같이 고려홍삼 팔아. 뭐 고용물이 몇 %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겠죠.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품질의 어떤 그거니까 그 질이니까. 그런데 이런 게 별로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똑같아. 완전 다 똑같은 상품끼리 경쟁을 할 때는 경쟁사가 5% 중복 쿠폰을 발행했던 나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 나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도 사실은 관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차이점은 내가 네이버 쇼핑을 먹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쟁사가 만약에 네이버 쇼핑을 못 먹고 있어. 나는 네이버 쇼핑의 상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5% 쿠폰 이런 중복 쿠폰 안 발행해도 돼. 그냥 내비둬도 그냥 네이버든 어디서든 나가요. 그런 또 이제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만약에 판가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셨다, 지금 이 행사의 수수료의 기준으로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 무조건 해갖고 들어가서 저마진이라도 회전을 보는 게 더 좋은 판매겠죠. 근데 내 상품이 회전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1000 얼매씩 먹는데 예를 들어 뭐 300개씩 나가. 그러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뭐 10개 나가. 근데 저거 하고 있으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뭘 팔았었냐면 세타필을 팔았어요. 로션, 그 다음에 크림, 클렌저.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스킨케어야, 애기들 거. 잠깐만, 뭐라? 고고 HG 500원짜리 사서 택배 3,000원 붙이고 2% 붙이면 10원 남는 상황에 가격 좀 올려. 당연한 거죠. 네. 중복 쿠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혹시 행사 며칠 안 나면 다음 행사 없다라고 해서 겁먹으셨네. 그렇군요. 그래서 잘 되셨는지 뒤에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긴 한데 잘 나왔나요? 그럼 다행. 그 잘한 거예요. 그러면 잘 나왔으면. 근데 뭔가 잘 안 나왔어. 근데 깎긴 깎았잖아. 그러면 이제 최악인 거죠. 제가 이때 당시에 세타필을 로션만, 거의 런칭 시점이에요. 제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피지오겔이랑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시죠? 네. 거기랑 이제 세타필, 여기가 갈더마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가 거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한 건 아닌데 받아서 판 사람 중에 거의 저는 1세대예요. 1세대. 유아용품 1세대. 이게 거의 11년, 12년 전의 일인데, 제가 로션 200ml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무슨 업체한테 받아갖고 팔았었는데, 그때 당시 공급가가 제 기억으로 22,000원이었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곱하기 2에서 44,000원에 팔았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막 팔리기 시작하면서 경쟁사가 유아용품 10개 업체라고 이제 뭐 흔히들 아시는 이제 그린바드부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진짜로 세타필 제가 이거 공급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피지오겔 공급가였구나. 제가 이 세타필 로션을 하나 팔아갖고 얼마 남았었냐면 860원 남았습니다. 860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 한 개 사는 사람보다 두 개 사는 사람이 많고요. 간혹가다 세 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긴 해. 근데 거의 대부분 한 개 아니면 두 개야. 근데 두 개가 조금 비중이 높아요. 왜? 떨어지면 좀 안 되니까. 근데 860원에 무료 배송 2,500원 세이브하고 다시 860원 붙으니까 마진이 얼마예요? 계산해 볼게요. 860 곱하기 2 플러스 2,500원 하면 두 개 사주는 사람은 4,220원 남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860원 남는 거야. 이해하세요? 이게 두 개 팔릴 때, 이게 하나 팔릴 때야. 한 개 팔릴 때. 뭐 이런 상황이야. 이게 택배비 백마진이 1이 남는 거죠. 그죠? 그리고 2,500원이지만 택배는 얼마에 보내냐면 1,600원에 보내잖아요. 그럼 백마진이 얼마가 남냐면 900원이 남아요. 이 백마진이야.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하루에 몇 개가 나가냐면 300개가 나가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억을 투자하잖아요? 얼마가 남냐면 3%가 남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얼마가 돌아가냐면 두 컨테이너 반이 돌아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예상되시죠?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진짜 뭐하는 짓이지? 라고 하다 이제 크림을 갖다가 껴넣었죠. 옵션에다가 크림을 갖다가 껴넣으면서, 크림은 그래도 마진이 꽤 많이 남았어요. 얘는 8,000원 이상 남았어. 클렌저는 한 2,000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2,000원. 네, 요 정도. 그래서 로션 2개 사고 크림 하나 사고 보통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죠? 다시 또 백마진 2,500원에 8,000원이 붙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4220에 플러스 2,500원에 8,000원 하면 이제 14,720원이 남는 거야. 이때 하루 광고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스킨케어, 스킨케어, 세타필 로션, 그다음에 막 세타필 막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 막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거 로고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려갖고 없기는 한데, 이런 키워드들 막 다 광고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면 이제 하루에 얼마 들어가면 한 4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 팔면은 이게 넘어가죠? 그죠? 하루에 300개씩 나간다는 돈이 벌립니다. 이런 구조면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저마진이지만 회전이 좋아. 그리고 내가 껴넣으면 껴넣을수록 뭐가 올라가는 거야? 객단가가 올라가. 그리고 내가 구성이 좋아지니까 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환이 좋아져. 100%의 고객이 뭐라고 검색하냐면 거의 대부분 세타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세타필이요. 이렇게 검색한 고객이 들어와서 로션 살지, 크림 살지, 클렌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구성이 좋으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100 중에 사가는 사람이 많아지니, 사람의 확률이 높아지니, 이게 상품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높아지니 뭐가 올라가요?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아갖고 한 번에 결제하니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객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나는 광고는 여기에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로션만 팔았을 때는 이익 구조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높지가 않아요. 광고비를 뭔가 이렇게 딱 이겨내려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내가 이 구성을 채움과 동시에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4만원, 6만원은 돈이 아니죠, 이제. 네. 10만원 써도 상관없어. 20만원 써도 상관없어. 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나한테 살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구성이 좋아져야 되고 뭐가 좋아져야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세타필 플러스 피지오게 플러스 아토팜 해서 이 뭐야? 스킨케어 종합 모음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바둑판으로 막 만들어서 네 옵션 1, 옵션 2, 옵션 3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팔다 보면 뭐가 올까요? 현타가 엄청 옵니다. 왜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던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품목별로 저마진 나중에 제가 이 860원이 얼마까지 가냐면 거의 280원이었다. 280원까지 갑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몰라. 그냥 뭐 얼마가 남든 뭐 하든 그냥 내가 많이 팔면 된다. 이때 당시에 또 이런 거 있지. 이건 또 이제 비하인드인데, 이 상품에는 뭐가 있냐면 품절 이슈가 있습니다. 누군가 싸게 팔아갖고 회전을 급격하게 돌려대기 시작하면 이 품절 이슈가 생기면서 재고가 있는 사람이 이제 마진 많이 먹으면서 팔아요.
팔아. 이런 구조는 또 있지. 이런 거다. 그러고 이게 행사 잡는 놈. 광고 없이 파는 거잖아요. 그죠? 이슈가 있죠. 계속 이슈가 발생됩니다. 굉장히 힘든 판매예요. 계속해서 이런 상품들은 사실 품절을 안 내는 게 최우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행 수입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품절이 나죠. 그러다 보면은 상위권으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 그리고 막 서로 신고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저런 상품들이에요. 회전이 높은 상품. 상단에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막 또 이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도매매에서 전 도매매에 관심이 없긴 한데 질문을 일단 주셨으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본강의 할게요. 21분 지났어요. 도매매에서 탑백에 올라오는 거 위주로 올려서 상품 구조가 다양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품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상품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상품이 도매매 100 탑 100이 예를 들어 올라왔어. 그나마 경쟁력이 좋은 놈의 상품군을 잡아서 마진 구조를 만들고 광고하면서 잘 파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판매를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얹어놨는데 뭐 나가긴 나가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문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는데 얘 품절 났어. 뭐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그럼 또 이거 또 없애버려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개 중에 공급 구조가 괜찮고 마진 구조가 좋은 애를 잡아갖고 하는 게 롱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100에 있다 해서 막 올려놨는데 얘는 품절되고 얘는 가고 결국엔 걔만 남을 거라니까. 결과로 종착지는 잘 생각해보세요. 종착지는 어차피 공급이 좋았고 마진 구조가 괜찮은 애만 살아남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내가 그 상품이 괜찮게 마음에 들어갖고 뭐 내가 뭐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서 직접 매입을 해갖고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더 좋은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양한 거를 막 그냥 해놓으면 정신도 없고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종착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옥션 랭킹 시스템에 의해 이야기를 할 건데 상품명과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카테고리다. 카테고리의 분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상품명이 얹혀지는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품명을 정해놓고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상품명을 작성하시는 게 추려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G마켓 옥션에서는 50자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25자 띄어쓰기가 아니라 50자이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란 이야기예요. 그냥 다 때려넣으면 되니까 요즘에는. 근데 앞머리에 3단락 정도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뭐 세타필, 로션, 200ml 이런 정도는 동일하게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을 최대한 좀 많이 넣어줘야 파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좋다.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은 태그나 아니면 패턴으로 해갖고 선호도의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올려지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상품명에 넣어놓지 않았는데도 막 검색이 되죠. 근데 G마켓 옥션은 정확하게 내가 상품명에 넣어놓은 애들이 검색에 걸립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명을 길게 작성하시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 정확도와 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게 내가 뭐 여성 치마를 팔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반바지를 상품명에 넣었다 그래서 노출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에 부합한 기준으로만 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수정이 가능하죠. 디지털 가전이나 식품 이런 쪽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유연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잘 맞춰져 있는 사이트죠. 그래서 그래도 판매하기 아직까지도 그래도 수월하고 그리고 뭐 수정 이슈나 아니면은 뭐 판매하고 상단에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게 G마켓 옥션 실버가 인터파크입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직 뭐 다 해보신 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뷰즈도 많고 그 쓰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못 맞힌 상대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형태에서 상단에 올려놓는 건 지금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로직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완벽하지도 않아. 그냥 시기만 잘 맞추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뭔가를 런칭 시켰을 때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사이트에 굴러가는 형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운영하는 거는 뭐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다 몰빵을 한 상태에서 얘네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체 사이트를 다 관리할 줄 아셔야 결국에는 상위 노출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그 블룸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 그 조만간에 그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상위 노출 관련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에 또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얘기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담당 MD를 제가 설득했어요. 한 30분 동안 설명해줘갖고. 그랬더니 전체 사이트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만 팔아갖고 상단에 올려놓는다?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카테고리는 있겠죠. 비인기 카테고리. 네.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라고 해서 등록을 잘해놔야 이제 거기에 판매 점수, 운영 점수가 붙어갖고 상단에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 좌측에 보시는 대개 사이트는 3일간의 입금 줬으면 금액, 주문 건수와 매출액, 그 중에 매출액. 예. 뭐 주문 건수가 많이 나와야 매출액도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근데 뭐 100원짜리를 많이 팔아서 뭐 주문 건수가 많은 것과 10만원짜리 3개 판 거 비교를 하면 매출액은 당연히 10만원짜리가 높은 거니까 걔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는 거고. 네, 서비스 점수 중에 배송 응대 후기인데 이거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고객 혜택 점수에는 판매자 할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뭐 2개 사면 1,000원 할인 뭐 이런 것들. 리스팅 광고는 포커스, 프리미엄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거. 검색 정확도 지수는 아까 이야기한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키워드. 이 4가지를 잘 맞춰놓은 판매자가 상단에 올라간다 이 얘기죠. 요거는 이제 등록 점수고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운영 점수죠. 판매 점수. 2가지가 합쳐져서 위로 싹 올라가는 현상을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 등록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여기 싸움이죠. 결국 구성 싸움이에요. 구성 싸움. 결국 이제는 상품의 구성성, 볼륨성, 네이밍성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게 쇼핑까지 연관이 되면서 선호도가 맞아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 패턴이 맞아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판매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팔린 것과 이쪽에 팔린 게 구매 평수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봤던 사람이 여기 최저가네 그러면서 찜을 찍기 시작하고, 그죠? 클릭수가 일어나고 실적 지수가 일어나고 최신성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선순환 구조라고요. 같이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뭘 잘한다고 해갖고 그게 무슨 쫙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서로 잘해야지만 서로 밀고 땡겨주고 하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빅스마일 데이 때 막 트래픽이 발생해서 쇼핑으로 간 고객이 여기 나 네이버시 멤버십인데 이러면서 사주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서 라이브를 본 사람이 뭐야 딱 했는데 그때 당시에 스마일 클럽인 거야. 그 사람 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고객은 돈다고요. 그 도는 현상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서 주력할 수 있는 사이트 2-3개를 선정해갖고 위로 상단에 올려놓는 거지. 예전처럼 각계전투로 이 사이트 다 가갖고 내가 거기에서 플레이하면서 전부 다 100점을 맞아갖고 거기에서 전부 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구조는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왜? 네이버 쇼핑 때문에 그렇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집중시켜서 최저가를 표현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집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각계 전투가 가능하지만 그걸 수집해서 정보의 전달이 너무 정확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집중화되는, 그러니까 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라면은 배송을 빠르게 받을 사람과 그 다음에 최저가인 상품 2개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배송에 이슈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매너리즘 막 무조건 그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현상이죠. 그죠? 다시 저가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켓 상품 노출 지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뭐야 채팅에 답변 좀 달려주세요. 그래서 판매 실적 3일간 판매 건수와 금액 보여드린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가이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노출 구조 보니까 PC랑 모바일인데 상단에 파워 상품 5구자 광고죠. 먼저 눌러보세요. 광고죠. 오늘의 상품이에요. 광고예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광고죠. 5888 83 24에 5 더하면 29, 그죠? 매출업까지 하면 31, 스마일 배송 4구자까지 하면 35. 그래서 포커스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1등 하면 몇 등? 36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게 필요 없나요? 라고 할 때 물음표가 요즘에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저번 시간에 공지사항에 포커스를 뭔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현상들.
아직 기대하고 있으니까 오피셜이 아니니까 조용히 해야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광고가 충분히 달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필요할까라고 하는 어떤 내용. 일반 상품에 내가 등록하면 일반 상품에 있는 거야. 내가 이걸 포커스를 달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상품이. 그럼 여기 있는 상품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 상품을 내가 광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신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내가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한 개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검색어가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색어를 옮겨서 고객이 검색어를 계속 옮겨 다닐 텐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보였을 때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클릭수,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 조회수를 높여서 클릭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점유율을 높인다는 광고의 확장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검색어가 바뀔 때마다 내가 이 구자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냐? 아니요. 내가 10일 이상 하고 15일 이상 하고 한 달도 하고 1년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속성. 그래서 광고에서 판매에서 되게 중요한 거, 클릭수를 유지시키는 가장 첫 번째 연계성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고정적인 클릭을 못 받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클릭을 쭉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오픈마켓 안에서 광고. 그럼 광고는 필수냐?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 이 상품 추천드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뭐예요? AI 매출업, 파워클릭 중에 하나가 1구자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똑같이 8구자 나와요. 여기까지 똑같아. 그죠? 뭐 상단에 이 고정구자는 사라지는 거니까 파워 상품 광고하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은. 요거 주력 광고, 파워클릭. 그리고 파워클릭 라이트가 여기 있다, 일로 왔잖아요. 여기 또 왔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요게 이렇게 왔는데 얘랑은 다른 광고예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노출될 수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예. 요렇게 되죠. 그죠? AI 매출업 2구자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AI 매출업 그거 준대매요. 그거 이제 리포트 준대매 항목별. 근데 키워드별 안 주잖아. 그래서 좀 속상해요.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보류이긴 한데 어느새 저한테 3만 원을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 막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PC랑 모바일에 내가 설정할 때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영역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PC랑 모바일을 구분해 갖고 광고하거나 영역을 분리해서 비용을 조금 이렇게 뭐 줄여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G마켓 옥션뿐만 아니라 전체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중치를 조절을 한다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어차피 노출은 24시간 하는 거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출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고정적인 클릭이 일어나면서 내 정해진 상품의 력 때문에 그게 전환이 고정적으로 또 발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식은 앞으로의 이제 사장님들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앞에 있는 클릭수를 계속 유지해서 상단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죠? 계속 광고가 유지돼야 이제 팔리니까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럼 내가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 대비 내가 이익을 잘 만들어내려면 지금 같은 시기대 광고비, 이 클릭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에 나는 지금 단품 판매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옵션 판매를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제가 그래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옵션 판매 혹은 단품에다가 추가 구성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짝짝짝짝 나열해서 제가 장바구니를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금 기획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고 YHG님이 도매매에서 뭐 탑 100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상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카테고리 기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단번에 그냥 카테고리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성을 짜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집중해서 한 고객이 들어와 갖고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뭐 마켓이 되게 갑자기 리프레시 데이입니다 그러면서 광고비를 다시 낮춰놨다? 그거 의미 없어요. 1분 안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네. 실제로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가는 현상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뭐 주식처럼 조정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광고비가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건 확실합니다. 네. 아무튼 옥션 같은 경우에도 상품 노출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와서 파워딜러죠.
달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물건 400개를 파시면 돼요. 구매를 400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뭐든 하면 400점이 채워집니다. 깎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갑니다. 저는 시정점수가 거의 3만 점이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1개월 시정점수 10점 이상 10개 팔면 된다는 유지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추천점수 50% 이상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노출과 큰 영향을 이렇게 연결짓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나는 파워딜러다. 어디 가서 죄송하지만 한 70 넘으셔서 만약에 창업을 하셨어. 나 파워딜러야. 자랑이에요. 근데 한 40대야. 나 파워딜러 자랑 아닙니다. 네, 의미 없어요. G마켓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1인의 긴급 메시지 게시판 응답률 3일인의 배송 처리율 90% 이상 처리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매출과 300건 이상의 포장. 이걸 하면 고객 만족 우수를 받아요. 이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만들기 힘들어요. 네. 저도 됐다 안 됐다 이래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근데 굳이 제가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성실히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달에는 돼 있고 어느 달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출에 되게 큰 영향을 주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상품에 집중하세요. 이런 표면적인 거에 집중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상품에 집중하면 그냥 알아서 이것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야. 상품에 집중하고 고객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물건이 알아서 잘 팔리고요. 이익 구조가 잘 나오고 CS가 좋아져서 알아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아시겠죠? 옥션에도 최우수 판매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팔면 알아서 됩니다. 11번가 랭킹순 똑같습니다. 3일에서 7일간의 판매 건수와 금액. 그죠? 네. 요게 리뷰, 평가. 그죠? 배송일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 전체 사이트가 똑같은 기준으로 G마켓, 옥션, 실론과 인터파크는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별종이죠. 쇼핑이요. 랭킹 순을 보니까 적합도 지수, 검색어에 대한 상품 정보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 그래서 정해진 룰을 따라와라. 이런 거. 인기도, 쇼핑을 통한 클릭수와 실적, 평수와 찜수와 최신성. 그래 클릭수와 실적, 평수, 찜수, 최신성이 잘 나오는 상품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 중에 세 가지 뭐예요? 클릭수, 실적, 구매 평수 세 가지죠. 그 중에 으뜸은 구매 평수입니다. 신뢰도 지수, 쇼핑 페널티, 상품명 SEO 스코어 이제 패턴 맞추는 건데 그래갖고 뭐 상품명 앞에 뭘 써라 뭐 해라 하는데 당연히 앞머리 3개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절대적인 수치를 가져가는 아직도 상품명 갖다가 교육하고 그걸로 유혹해서 강의 잡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머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큰 형태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얘가 딸려오는데 얘를 잘 만들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밀고 당긴 거를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상단에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게 항상 필요하죠. 그 쇼핑에다가 가격 비교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런 거를 동일하게 하면 초반에 이제 묶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또 묶지 않아도 돼요. 묶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고객이 최저가를 귀신같이 찾아나기 때문에 굳이 묶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또 봤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V 시장인데요. TV 뭐 많이 이제 뭐 못하시니까 그냥 65인치 TV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쇼핑을 눌러보면 가격 비교, 광고 끝난 지점 가격 비교가 되게 많아요. 가격 비교가 이렇게 쭈쭈쭈쭈쭈 나와. 65인치까지는 이래. 그리고 55인치 TV 이렇게 이제 바꿔내면 여기서부터도 쭈쭈쭈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판매량이 안 나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뭘 하고 있냐면 스마트 TV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파는 사람들이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출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규정 지어서 지금 막 뭐 무조건 가격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나열되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사람들이 가격 비교도 알아서 잘하고 쿠폰이 적용되는 곳에 알아서 찾아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특정 카테고리에서 카탈로그를 묶어야지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이거를 막 묶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데
필요하죠. 그런 카테고리는. 근데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포함된 거 제외하고는 요즘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처음부터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상위 노출에 올려놔야 돼. 나는 좀 빡센 카테고리야. 브랜드 카테고리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상표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서 뭘 했어야 돼? 이미 10개월 전에 상표 등록을 키프리스에 등록했어야 돼. 이 완료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브랜드 패키지하고 브랜드 패키지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G마켓에 브랜드 등록 또 하셔야 되죠. 11번 가에도 하셔야 돼요. 다 해놨어야 돼. 이거는 사실 다 해놓고 나서 판매를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격 비교 시장에 들어가갖고 아이템을 그쪽으로 발굴을 한다? 완전 물음표 아닙니까 이거? 네,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상품을 기획하거나 상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저런 가격 비교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구조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요즘에는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가격 비교 형성 안 되면 상단으로 못 올라가는데 뭐 그런 것들. 용가리 통뼈라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해갖고 상단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있기도 합니다. 네. 너무 비관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볼까요? 이게 75인치 TV에도 나올걸요? 냉장고 쳐도 나오고 75인치 TV 찍 하면은 없냐? 용가리 통뼈 없어? 없네요. 네. 아, 있네. 아, 광고군요. 네. 의미 없네요. 의미 없어. 힘드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은 힘들죠. 냉장고 파시는 분들, 뭐 보통 우리가 팔 건 아니니까. 이런 가격 비교가 있는 쪽에서는 실제로 단품으로 팔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봤어. 이런 구조야. 내 카테고리 막 그래 가격 비교 막 이렇게 돼 있어. 이거부터 하고 들어왔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팔려고 하는데 좀 힘들다는 거죠. 그죠?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면 KC 인증 받아요. 안 받으면 못 파나요? 네, 못 팝니다. 네. 신고당하면 큰일 나죠? 그쵸? 맞아요. 모터도 들어가잖아요. 인증 다 받아야죠. 배터리 들어가면 받아야죠. 아답터 들어가면 받아야죠. 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가격 비교가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G마켓 옥션에서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품이 파생이 돼서 이런 쪽에 보여질 때 이렇게 가격 비교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단품으로 나오는 거냐 등등등. 그리고 또 이렇게 봤더니만 죄다 뭐야 스마트 스토어를 최저가로 안 찍어놨네? 다 11원가 뭐 G마켓 옥션 이런 식으로 찍어놨네. 왜 그래요?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일반 몰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오픈마켓이 가전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행사할 때 여기 최저가를 찍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기의 누적순으로 이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후기 수량 지금 제일 좋은 점수가. 근데 내가 여기에서 잘 팔아야 이 후기가 상승될 거 아니야. 그죠? 상대방이 여기서 행사하고 있는데 나 안 해? 막 용가리 통뼈야. 난 그냥 안 할래. 나는 스마트 스토어가 좋아. 그러면 안 해. 그럼 나는 그때 판매량이 없잖아요. 그럼 얘 열심히 팔았고 이거 후기가 그때 생경되겠지.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나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흐름을 내가 편승할 줄 알아야 돼. 아까도 막 이제 웰그리님이 질문을 잘 주셨지만 마진이 안 남아. 근데 행사는 해야 돼. 근데 한 이유가 뭐예요? 매출액이 나오면 그 뒤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결국에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면 고이게 돼 있고 썩기 마련이라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사이트에 MD 조직은 있고 그 영업 조직이요. 그 영업 조직과의 뭔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또 매출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뭐 일부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려고 해도 네 결국에는 관계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좋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비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비판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고 광고도 잘해야 되고
네, 다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편승하고 자꾸 참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덧 상위 판매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내 아이템이 좋으면 그런 관계도 되게 쉽게 잘 맺어져요. 내 아이템에 자신이 없으면 광고도 힘들고 그 다음에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상품의 구성, 객단가, 상품의 질, 그죠? 고객 이런 것만 신경 쓰셔야 된다고. 딴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표면적인 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뭐 디자인 퀄리티나 아니면은 뭐 아까 파워 딜러 막 이런 것들에만 자꾸 뭔가 신경 써서 그거 하면 막 상단에 올라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집에 초대하기 전에 내 집에 맛있는 게 많아야 됩니다. 예. 관점이죠. 끌어올리기. 일반 상품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PC나 CPP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광고들을 바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전 단계에 뭐가 있는 거냐면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막 있는 거야. 여기 전 단계 구성,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스펙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막 채워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 채워놓고 나서 광고를 집행을 해보는데 이 광고를 집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왔을 때 고객이 나를 좋아할까? 이겁니다. 몇 클릭을 받았을 때 몇 명이 사갈까? 혹은 몇 클릭을 받았을 때 몇 개가 나갈까요? 그게 쫙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로아스라고 하는 걸 항상 책정하시잖아요. 정확한 키워드에 광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로아스가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광고 수익률이잖아요. 맨날 이런 거 집착하시잖아. 몇 퍼센트 나오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800% 나왔다고 칠게요. 잘 나온 거예요. 800%가 쭉 나와. 그 뭐 마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00%는 기본적으로 잘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800% 나왔는데 만약에 마진 안 나오잖아. 그 사업 접어야 됩니다. 800%가 딱 나왔어. 괜찮아. 그럼 상위 키워드로 전환하면서 뭐 하는 거야? 3일간의 입금 잤으면 금액이 나와졌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리스팅 광고를 딱 적용을 하는 거지. 쫙 해서 더 많은 고객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더 많은 고객을 불러보면은 이미 내가 여기 나왔던 로아스가 800%니까 뭐 떨어져 봤자 몇 프로겠어? 한 600% 나오겠죠. 그러면 좋잖아요. 구조가 좋잖아. 괜찮은데 타 사이트를 동일하게 집행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선순환 구조. 고객이 돈다. 고객이 돌아요. 돌기 시작하면서 뭘 해요? 뭐를 선정합니다. 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쿠폰이요, 멤버십이요, 최저가요, 그 다음에 물류 배송이요, 빠른 배송. 이해돼요? 이런 것들이 착 해서 잘 되는 사이트 3개 정도가 살아남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3개가 나를 먹여 살리는 구조를 쭉 가져가다가 잠깐 외도를 하죠. 이제 사장님들이 위메프, 티몬 막 아유 쓰면 안 되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자꾸 이제 뭐 행사 던지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행사 던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상대성 때문에 이 3개 사이트의 순위가 내려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요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인데 자꾸 끌어다 쓰면 정상적인 게 적인 숫자가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상시적인 클릭을 받는다라는 건 이렇게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가격 비교 만들어 놓고 검색 선호도 만들어 놓고 크롤링 되잖아요. 일로 다 집약돼 갖고 막 한 개 쫙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돈다니까요. 계속 돌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 안에서 돌아. 내가 이걸 얼마나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만드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얼마나 더 세밀하게 보느냐. 이 안에 이제 바이럴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중간중간에 바이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유튜브도 있겠지, SNS도 있지.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몰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은 어차피 그 안에서 돌아요. 그 안에 돌아. 그러면서 검색어를 바꾸고 광고랑 행사를 보고 가격 비교를 보고 내 게시글을 보고 이미지를 보면서 결국 돈다고. 계속 돌아. 내가 그 도는 구조를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순위라고 하는 게 상승한다고요. 어느 한쪽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굴러가는 바퀴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낼수록 그 굴림새가 커져갖고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장성이 일어난다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무작정 그거를 다 확장해버려야 되냐? 아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로그 분석을 보라고.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클릭 수만 나오면 돼. 클릭 수가 나온다라는 건 고객이 본다는 얘기야. 그걸 보고 나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잘 분석하라고. 그러면 그 몰들에다가 딱 고객의 경로에 내가 그것만 세팅을 딱 해놓으면 고객이 알아 돌면서 사준다고요. 알았어요? 네. 엄청 쉬운 얘기, 엄청 쉬운 얘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제 부딪히는 벽의 장벽이 처음 하다 보니까 높고 조금은 복잡하고 이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 사실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뜻 못하는 건데, 그런 약간 두려움을 약간 뒤로 하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항선을 한 5만원 선? 5만원, 6만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쓴다라고 생각해 놓으면서 쭉 한 달만 운영을 해보시면 그냥 모든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 해서 그래요. 기존의 판매자와 신규 판매자가 다른 점은 딱 하나야. 이 사람은 해봤고 이 사람은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서슴은 약간 멈칫거리는 게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리고 나와서 피드백을 가지고 거기를 더 큰 걸로 굴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를 빨리 정해. 근데 신규 판매자는 그게 아니야. 굴릴까 말까 하다가 막 어설프게 돈을 또 투여했다가 그 돈에 대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내고서 막 이러다가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 돈을 합산해보면 그때 그냥 이렇게 할 거래, 이 고민이 더 커져 있어. 네. 저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예요. 되게 갈팡질팡했던 시기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지금은 안 그러죠. 빨리 놓고 빨리 피드백 본 다음에 내가 돈을 투여를 많이 했더라도 빨리 접어버립니다. 이건 아니다. 네. 제가 미련을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쇼파가 하나가 있는데 잘 되고는 있는데 손해는 안 보니까 재밌어요. 고객 피드백도 좋고. 전 지금 5점입니다. 5점.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5점이에요. 한 번도 4점을 받은 적이 없어. 퀴즈를 낼 동안 사장님들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서로 뭐 안부를 물으셔도 되고. 요즘 서로 친해지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좀 하시면 됩니다. 퀴즈를 낼 게 없냐. 이거 하도 이거 많이 해가지고 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오늘 많이 한 거야. 에이. 그냥 드려야겠다. 엄청나게 쉽게. 초딩도 맞힐 수 있는 문제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쉬워요. 매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눈치 게임 형태의 지급이 되는 걸로. 오늘 며칠이죠? 22일이에요. 두 번째 맞히신 분이랑 네 번째 맞히신 분에게 그 퀴즈가 아니죠. 22일은 퀴즈가 아닙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 맞추신 분에게 제가 임원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게임이에요. 좋았어. 맘 더 써서 여섯 번째까지 드립니다. 246입니다. 246. 246. 아직 안 나갔어요. 문제 나갑니다. 시용점수 몇 점이면 파워딜러가 될까? 1번 200점, 2번 300점, 3번 400점, 4번 10점입니다. 눈치 게임. 고수음 베프님, 웰그린님, 틀렸네요. 웰그린. 이런 이세라님, 초이아 우니님 됐네요. 그죠? 고수음 베프님,
웰그리님이 틀려버렸어. 초딩도 마실 수 있는 문제도 일부러 틀린 거죠. 오늘 퀴즈 질문도 하고 해서 딴 사람 가져가라고 이세라님이 가져가시면서 바로 진격의 초이와 우니님이 쫙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주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아쉽스. 네. 틀릴 리가 없어요 웰그리님이. 네. 상품명이 자동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 매핑된 상품 중에 마스터로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수정을 하면 상품명이 자동으로 바뀌기도 해요.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자동으로 가격 비교가 묶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 비교명이 형성되질 않아요. 이게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의 검열에 있어서 이 상품명은 이 판매자한테 적용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품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를 제외시켜 버려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 판매자의 상품명에 이 키워드는 부적합니다 라고 신고를 또 당하면 그 상품명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볼 땐 그냥 네이버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바꿨죠? 이렇게.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바꿨다라고 네, 아주 성의 없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안 알려줘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를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안 바뀌어요. 이런 애들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왜냐면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브랜드 패키지에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그 삼성전자 담당자, LG전자 담당자가 가격 비교 쇼핑 파트너 중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찍어갖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페페님 가격 비교 어디에요? 검색어 하나만 주세요. 대표 키워드로. 어차피 페페는 거 못 보잖아. 그냥 아무거나 줘봐요.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카탈로그네. 네, 잠깐만. 자동 가격 비교잖아요. 요런 식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제조사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렇게 먹였잖아요. 지가 먹인 거라고. 이건 네이버 쇼핑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먹인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 브랜드는 어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반? 근데 이 사람이 패키지가 아니고 뭣도 아니고 네이버가 이걸 브랜드로 인지하기가 애매한 거죠. 상표권 등록도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제조사 브랜드를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그래 제조사에 이렇게 들어온 거지. 이런 상태에서 묶인 거 보면은 이미지 제공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겠지? 이 사람이구나. 공식이네요. 공식 얘가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썼다가 얘가 만약에 이걸 바꿨어. 그러면 이게 변경이 돼요. 혹은 여기 있는 판매자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잘 팔았어. 최저가인 판매자가 얘가 엄청 잘 팔았어. 근데 얘가 나랑 상품명이 좀 달라.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제가 이게 두 번째 경우라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 봤는데 심플하지 않은 거야. 겁나 헤비해. 네이버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심플 단어를 삭제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누군가가 정보 수정 요청을 눌러갖고 이거 심플하지 않아요. 네이버 판단할 때 이게 심플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원래. 얼음 틀 이거 띄어쓰기 해놓은 거 봐라. 지저분하다 진짜. 그래요. 슬픈 일이군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네. 스펙도 없어. 야, 진짜 웃겨 죽겠다. 이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 속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너무 네이버니까 네이버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저 상품을 등록할 때 저게 카테고리가 지금 어디였냐면
아이스 트레이거든요. 주방용품의 보관 밀폐용기 아이스 트레이. 이 상품 주요 속성을 등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류의 실리콘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뭐 거기에 뭐 하이볼 얼음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재질 정도는 보통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넣어달라고 해서 노출이 되면은 검색에 걸리는데 또 안 해줘요? 치사하다 진짜. 계속 요청하세요. 그게 돼야지만 또 노출이 키워드에서 사라졌을 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 키워드로 그렇게 들어왔는지 이제 통계의 마케팅 분석의 검색 채널 거기 들어가서 엑셀로 좀 다운로드 한 달치 받아 보신 다음에 한 달 동안 지금 이야기하셨던 키워드로 내가 몇 클릭을 받았었지를 보신 다음에 별로 없네? 그럼 포기고 좀 많았네? 그러면 지금 광고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됐습니다. 질문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퀴즈도 다 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3시 1분 기가 막히죠. 저는 웬만하면 3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 해봐야 피로도만 증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제 앞에는 시계가 3개예요. 핸드폰 시계, 탁상 시계, 손목 시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위가 끝났습니다. 좀만 더 버티세요. 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뽀샤시하죠? 네. 좋아요. 시원합니다. 네. 다들 안녕.